지난주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한 명은 50대처럼 보였고 다른 한 명은 70대처럼 보였어요. 그 차이가 바로 아우터 하나였습니다. 똑같은 나이인데 입는 옷 하나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우터만 바꿨는데 10살은 젊어 보이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더군요. 옷장을 열면 옷은 많은데 정작 입을 옷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침에 뭘 입을지 고민하다가 결국 어제와 비슷한 옷을 입고 나가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점점 옷 입는 재미를 잃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옷에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우터는 우리 몸의 가장 넓은 부분을 차지하는 옷입니다. 첫인상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우터 하나만 제대로 골라도 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젊은 사람처럼 화려하게 입기는 어색하고 너무 단조롭게 입으면 생기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고민 때문에 결국 비슷한 옷만 계속 입게 되고 스타일이 굳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세련되고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60대 이후에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체형에 맞는 아우터 고르는 법부터 시작해서 꼭 하나는 가져야 할 아우터 종류들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나이가 들면 몸매가 변합니다. 젊을 때와 같은 옷을 입으면 어색해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체형에 맞는 아우터를 고르면 훨씬 균형 잡힌 모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거울 앞에서 자신의 체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에 볼륨이 있고 어디를 보완하고 싶은지 알아야 맞는 옷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상체에 살이 많이 붙은 분들은 목 부분이 시원하게 보이는 옷이 좋습니다. 부인의 카디건이나 컬러가 없는 재킷을 입으면 목이 길어 보입니다. 긴 카디건은 세로줄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날씬해 보이게 합니다. 특히 목선 처리가 중요합니다. 터틀넥이나 목이 막힌 옷은 상체를 더 답답해 보이게 만듭니다. 대신 V넥이나 라운드넥으로 목 부분에 여백을 만들어주세요. 목걸이나 스카프로 목선을 강조하면 시선이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갑니다. 어깨에 패드가 들어간 재킷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상체에 볼륨이 있는데 어깨까지 커 보이면 전체적으로 웅장해 보입니다. 부드러운 어깨선의 카디건이나 드롭숄더 디자인을 선택하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소매 디자인도 신경 써야 합니다. 퍼프 슬리브나 프릴 소매는 팔뚝을 더 두꺼워 보이게 만듭니다. 심플한 일자 소매나 살짝 테이퍼드된 소매가 팔을 날씬하게 보여줍니다. 소매 길이는 손목 근처까지 오는 것이 가장 예뻐 보입니다. 반대로 가슴 부분에 단추가 두 줄로 달린 재킷이나 프릴이 많은 옷은 피하세요. 상체가 더 커 보입니다. 포켓도 가슴 높이에 있는 것보다 허리 쪽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시선을 아래로 분산시켜 주거든요. 색깔은 너무 어둡지 않은 부드러운 색조가 좋습니다. 파스텔 톤이나 중간 정도 밝기의 색깔을 선택하면 얼굴이 화사해 보입니다. 베이지색 V넥 카디건에 네이비 바지를 매치하거나 회색 컬러 없는 재킷에 흰색 셔츠를 입으면 깔끔해 보입니다. 상하의 색상 대비도 중요합니다. 위는 밝고 부드러운 색, 아래는 상대적으로 어둡고 차분한 색을 선택하면 시선이 자연스럽게 하체로 이동합니다. 전체적인 균형이 잡혀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체에 볼륨이 있는 분들은 엉덩이를 자연스럽게 가리는 길이의 아우터가 좋습니다. 어자 모양으로 퍼지는 트렌치코트나 긴 블레이저가 하체를 우아하게 감싸줍니다. 허리끈이 있는 아우터를 활용하면 상체와 하체 비율이 맞춰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우터의 기장입니다. 엉덩이 가장 나온 부분에서 끝나는 길이는 피하세요. 오히려 그 부분을 더 강조하게 됩니다.
엉덩이보다 10cm 정도 더 길거나 아니면 훨씬 짧게 허리 라인에서 끝나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 위치도 신경 써야 합니다. 실제 허리보다 살짝 높은 위치에서 벨트를 매면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꽉 조이지 말고 살짝 여유 있게 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엉덩이 라인을 자연스럽게 커버하는 디자인을 선택하세요. 뒤에서 봤을 때도 예쁜 실루엣이 나오도록 어라인이나 플레어 디자인이 좋습니다. 몸에 딱 붙는 스타일보다는 살짝 여유 있는 핏을 선택하면 편하고 우아해 보입니다. 허리에서 끝나는 짧은 재킷은 하체를 더 강조하니까 피하는 게 좋습니다. 크롭 재킷이나 볼레로 스타일은 하체 볼륨형에게는 맞지 않아요. 대신 엉덩이를 살짝 덮는 길이의 블레이저나 카디건을 선택하세요. 목에 밝은 스카프를 두르거나 목걸이를 하면 시선이 위로 올라갑니다. 카키색 트렌치코트에 흰색 셔츠를 입고 밝은 스카프로 포인트를 주면 세련되어 보입니다. 귀걸이나 브로치 같은 액세서리도 상체에 시선을 집중시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상의는 밝은 색이나 화려한 무늬를 선택해서 시선을 위로 끌어올리세요. 하의는 단색으로 차분하게 처리하면 전체적인 균형이 잡힙니다. 마른 체형 분들은 볼륨감을 만들어주는 아우터가 잘 어울립니다. 트위드나 부클레, 코듀로이 같은 도톰한 소재는 몸을 더 풍성하게 보이게 합니다. 여러 겹 입기도 좋은 방법입니다. 질감 있는 소재를 적극 활용하세요. 케이블 니트나 아란 니트는 굵은 짜임 때문에 볼륨감이 생깁니다. 부클레 소재는 작은 고리들이 입체감을 만들어주고 트위드는 다양한 실이 섞여서 풍성해 보입니다. 카디건 위에 스카프를 두르거나 재킷 안에 조끼를 겹쳐 입으면 입체감이 생깁니다. 레이어드 스타일링은 슬렌더형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얇은 터틀넥 위에 셔츠, 그 위에 카디건을 입는 식으로 층을 만들어 보세요. 밝은 색이나 작은 무늬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어두운 색은 더 마르게 보이게 만듭니다. 파스텔 톤이나 중간 밝기의 색깔, 꽃무늬나 체크 무늬도 좋습니다. 하지만 무늬가 너무 크면 오히려 빈약해 보일 수 있으니 적당한 크기를 선택하세요. 어깨에 포인트가 있는 디자인도 좋습니다. 어깨 패드가 살짝 들어간 재킷이나 퍼프 슬리브 블라우스는 상체의 볼륨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너무 과하면 부자연스러우니 적당히 하세요. 벨트나 허리 리본으로 웨이스트를 강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른 체형이라도 허리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여성스러워 보입니다. 배 부분에 살이 붙은 분들은 배를 가리려고 큰 옷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오히려 배가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적당히 맞는 사이즈를 선택하고 아우터 앞을 열어 입으면 세로선이 강조되어 배가 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루엣입니다. 배 부분에서 퍼지는 어라인 디자인보다는 위아래가 일직선인 아이라인 실루엣이 좋습니다. 배를 가리면서도 전체적으로 슬림해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허리보다 살짝 아래에서 벨트를 매면 허리선이 예쁘게 정리됩니다. 실제 허리보다 낮은 위치에서 매는 것이 배를 덜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벨트는 너무 굵지 않은 적당한 굵기를 선택하세요. 앞 여밈이 있는 아우터를 선택할 때는 단추를 다 채우지 말고 하나 정도 열어두세요. 완전히 열어두거나 완전히 잠그는 것보다 살짝 열어두는 것이 배 부분을 자연스럽게 커버합니다. 랩 스타일 디자인도 좋습니다. 몸에 교차해서 감싸는 디자인은 허리선을 만들어주면서 배 부분을 자연스럽게 가려줍니다. 너무 꽉 조이지 않게 여유있게 묶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상체에 포인트를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밝은색 스카프나 브로치로 시선을 목이나 가슴 쪽으로 끌어올리세요.
목걸이도 좋은 방법이고 헤어스타일이나 메이크업으로도 시선을 위로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키가 큰 분들은 긴 기장의 코트나 맥시 길이 재킷이 잘 어울립니다. 체형의 장점을 살리고 우아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너무 짧은 아우터는 비율이 어색해 보일 수 있으니 피하세요. 롱 코트를 입을 때는 안에 입는 옷도 신경 써야 합니다. 너무 부피가 큰 옷을 안에 입으면 전체적으로 둔해 보일 수 있습니다. 슬림한 니트나 블라우스를 선택하고 스카프나 목걸이로 포인트를 주세요. 비슷한 톤의 색깔로 맞춰 입으면 키가 더 늘씬해 보이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톤 온톤 코디는 키 큰 분들에게 특히 잘 어울립니다. 베이지에서 브라운까지 같은 계열의 색을 활용해 보세요. 허리 위치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키가 크다고 해서 허리를 너무 높게 잡으면 상체가 짧아 보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허리 위치에서 벨트를 매는 것이 가장 예쁩니다. 액세서리는 크고 시원한 것을 선택하세요. 너무 작은 액세서리는 키 큰 체형에 비해 빈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큼직한 스카프나 롱 목걸이, 큰 브로치 등을 활용하면 균형이 잡혀 보입니다. 키가 작은 분들은 허리선이 강조된 짧은 아우터나 무릎 위 길이의 코트를 추천합니다.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 전체 비율이 좋아집니다. 세로선을 강조하는 디자인을 선택하면 시선이 위아래로 길게 이어져서 키가 더 커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율입니다. 상체와 하체의 비율을 3대7 정도로 만들면 다리가 길어 보입니다. 허리보다 살짝 높은 위치에서 벨트를 매거나 하이웨이스트 바지를 입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로 줄무늬나 세로 라인이 들어간 디자인을 활용하세요. 롱 카디건을 열어 입거나 세로 지퍼가 있는 재킷을 선택하면 키가 커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큰 패턴이나 가로 줄무늬는 피하세요. 키를 더 작아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작은 패턴이나 무지, 세로 줄무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색상도 중요합니다. 상하의를 비슷한 톤으로 맞추면 연결되어 보여서 키가 커 보입니다. 너무 대비가 강한 색상 조합은 상하체를 분리시켜서 키를 작아 보이게 만듭니다. 신발도 신경 써야 합니다. 굽이 있는 신발을 신거나 발목이 보이게 바지 길이를 조절하면 다리가 길어 보입니다. 부츠를 신을 때는 바지를 부츠 안에 넣어서 다리 라인을 연결시켜 주세요. 이제 60대 이후에 꼭 하나는 가져야 할 아우터 5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5개만 있어도 1년 내내 멋지게 입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니트 카디건입니다. 엉덩이를 덮는 길이로 파스텔 톤을 선택하면 얼굴이 화사해 보입니다. 어디에나 쉽게 맞출 수 있는 만능 아이템입니다. V넥 디자인으로 목선을 살리고 열어 입어서 세로선을 강조하면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카디건을 고를 때는 소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100% 울은 따뜻하지만 관리가 어렵고 아크릴은 관리는 쉽지만 모양이 쉽게 변형될 수 있습니다. 울과 아크릴이 섞인 혼방 소재를 선택하면 관리도 편하고 모양도 잘 유지됩니다. 캐시미어가 조금 들어간 제품은 부드럽고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색상은 베이지, 연한 핑크, 라벤더, 민트 같은 파스텔 톤을 추천합니다. 이런 색깔은 얼굴을 밝게 보이게 하고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진한 색은 얼굴을 어둡게 만들 수 있으니 피하세요. 카디건 길이는 엉덩이 중간 정도까지 오는 것이 가장 활용도가 높습니다. 너무 짧으면 배가 드러나 보이고 너무 길면 다리가 짧아 보일 수 있습니다. 팔 길이는 손목뼈가 살짝 보이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단추는 조개 단추나 우드 단추가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플라스틱 단추는 값싸 보일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단추를 다 채우고 입을 수도 있고 하나 정도 열어서 캐주얼하게 입을 수도 있습니다.
카디건은 정말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입니다. 블라우스 위에 걸치면 우아하고 티셔츠 위에 입으면 캐주얼합니다. 원피스 위에 입으면 레이어드 스타일이 완성됩니다. 한 벌만 있어도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파리 재킷입니다. 허리끈을 조이면 여성스러운 라인이 살아나고 풀면 편안하고 캐주얼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카키나 베이지 색상을 선택하면 자연스럽고 세련되어 보입니다. 사파리 재킷의 가장 큰 장점은 실용성입니다. 주머니가 많아서 휴대폰, 지갑, 열쇠 같은 소품을 넣기 편합니다. 여행이나 나들이 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소매를 걷어 올릴 수 있는 디자인이면 더욱 좋습니다. 허리끈 활용법이 중요합니다. 꽉 조이면 허리가 강조되지만 너무 조이면 배가 부각될 수 있습니다. 살짝 여유 있게 묶어서 자연스러운 허리선을 만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뒤로 돌려서 묶으면 앞에서 봤을 때 깔끔해 보입니다. 소재는 면이나 면, 혼방이 가장 실용적입니다. 세탁하기 편하고 구김도 덜 갑니다. 너무 얇은 소재는 헐렁해 보이고 너무 두꺼운 소재는 부피가 커 보일 수 있습니다. 적당한 두께의 소재를 선택하세요. 사파리 재킷은 색상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클래식한 카키색 외에도 올리브 그린, 베이지, 연한 브라운 등이 있습니다. 너무 밝은 색보다는 자연스러운 어스톤이 나이에 맞고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코디할 때는 안에 간단한 티셔츠나 블라우스를 입으면 됩니다. 아래는 청바지, 면바지, 스커트 모두 잘 어울립니다. 스카프를 목에 두르면 더욱 세련되어 보입니다. 세 번째는 울 코트입니다. 무릎 길이 단추 한 줄 코트를 선택하면 단정하고 길어 보이는 실루엣이 완성됩니다. 차분한 베이지나 진한 회색 색상을 추천하고 스카프나 브로치로 포인트를 주면 격식 있는 자리에도 손색 없습니다. 울 코트는 투자 아이템입니다. 한 벌 제대로 사면 10년 이상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품질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 함량이 높을수록 보온성이 좋고 형태도 잘 유지됩니다. 코트 길이는 무릎 아래 10cm 정도가 가장 우아해 보입니다. 너무 짧으면 격식이 떨어지고 너무 길면 키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키와 체형을 고려해서 선택하세요. 라펠 디자인도 중요합니다. 너무 넓은 라펠은 상체를 커 보이게 하고 너무 좁은 라펠은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적당한 폭의 라펠이 가장 무난하고 세련되어 보입니다. 안감도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 코트는 안감도 품질이 좋습니다. 실크나 고급 폴리에스터 안감이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면 입고 벗기 편하고 내구성도 좋습니다. 색상은 베이지, 캐멀, 차콜 그레이, 네이비 중에서 선택하세요. 이 색깔들은 어떤 옷과도 잘 어울리고 오랫동안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너무 밝은 색은 때가 잘 타고 검정색은 너무 무거워 보일 수 있습니다. 코트를 입을 때는 안에 너무 두꺼운 옷을 입지 마세요. 얇은 니트나 블라우스 정도가 적당합니다. 스카프는 코트와 비슷한 톤이나 포인트 컬러로 선택하면 세련되어 보입니다. 네 번째는 패딩 조끼입니다. 팔이 자유롭고 체온을 유지해 주어서 간절기에 실용적입니다. 허리 라인이 살짝 들어간 디자인으로 고르면 배 부분이 정리되어 보입니다. 검정, 네이비, 회색 같은 무난한 색상의 안에 입는 옷으로 포인트를 주세요. 패딩 조끼의 가장 큰 장점은 활동성입니다. 팔 움직임이 자유로워서 운동할 때나 집안일 할 때 입기 좋습니다. 가볍기 때문에 가방에 넣고 다니기도 편합니다. 조끼 길이는 엉덩이 위쪽까지 오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짧으면 허리가 잘려 보이고 너무 길면 조끼의 장점인 활동성이 떨어집니다. 옆선이 살짝 들어간 디자인을 선택하면 몸매가 예뻐 보입니다. 충전재도 중요합니다.
거위털은 가장 따뜻하지만 비싸고 관리가 까다롭습니다. 오리털은 적당한 보온성에 관리가 편합니다. 합성 충전재는 가격이 저렴하고 세탁하기 편하지만 보온성은 떨어집니다. 지퍼 품질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퍼가 부드럽게 올라가고 내려와야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YKK 지퍼처럼 유명 브랜드 지퍼가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패딩 조끼는 레이어드 스타일링에 특히 유용합니다. 니트나 블라우스 위에 입고 추우면 그 위에 재킷을 더 걸칠 수 있습니다. 온도 조절이 자유로워서 간절기에 아주 실용적입니다. 색상은 기본 색깔로 선택하는 것이 활용도가 높습니다. 검정, 네이비, 회색, 베이지 정도면 어떤 옷과도 잘 어울립니다. 안에 입는 옷으로 색깔을 주는 것이 더 세련되어 보입니다. 5번째는 짧은 점퍼입니다. 허리까지 오는 짧은 길이의 점퍼는 경쾌하고 젊어 보이게 만듭니다. 밝은색 니트와 맞추면 얼굴이 환해지고 청바지나 면바지와 잘 어울립니다. 짧은 점퍼는 다리를 길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체와 하체의 비율을 3대7 정도로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실루엣을 연출할 수 있어요. 특히 키가 작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소재는 바람막이 기능이 있으면서 너무 두껍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소재가 가볍고 실용적입니다. 안에 얇은 기모가 들어간 제품이면 보온성도 좋습니다. 디자인은 너무 복잡하지 않은 심플한 것을 선택하세요. 지나치게 많은 주머니나 장식은 나이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깔끔한 라인의 제품이 세련되어 보입니다. 색상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밝은 계열을 선택해 보세요. 연한 핑크, 라벤더, 민트, 연한 블루 같은 파스텔 톤이나 베이지, 연한 회색도 좋습니다. 너무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이 젊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짧은 점퍼를 입을 때는 하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허리선이 높은 바지나 스커트를 선택하면 다리가 더 길어 보입니다. 너무 타이트한 바지보다는 적당히 여유 있는 핏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점퍼 안에는 니트나 블라우스, 후드티 등 다양한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목에 스카프를 두르면 더욱 세련되어 보이고 간단한 목걸이나 브로치로도 포인트를 줄 수 있어요. 색깔은 무채색과 유채색을 조합해서 코디하세요. 무채색은 흰색, 검정, 회색, 베이지 같은 색깔이고 유채색은 빨강, 파랑, 노랑 같은 색깔입니다. 베이지 아우터에는 네이비 바지, 회색 카디건에는 아이보리 블라우스처럼 비슷한 톤으로 맞추면 고급스럽습니다. 너무 강한 색깔끼리 맞추는 건 피하고 전체 색깔은 3가지 이내로 맞추면 깔끔합니다. 밝은 색은 얼굴 근처에 두면 얼굴이 화사해 보입니다. 스카프나 목걸이, 브로치 같은 소품을 활용하면 쉽게 포인트를 줄 수 있어요. 얼굴 톤에 맞는 색깔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부가 노란빛이 도는 웜톤이라면 베이지, 캐멀, 골드 계열이 잘 어울리고 피부가 차가운 느낌의 쿨톤이라면 회색, 네이비, 실버 계열이 좋습니다. 여성분들의 코디 전략을 알아봤으니 이제 남성분들을 위한 가을 아우터 팁도 알려드릴게요. 중년 남성 패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깔끔함과 단정함입니다. 과한 유행을 따라가기보다는 품격 있게 정리된 실루엣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 꼭 갖춰야 할 것은 기본 테일러드 재킷입니다. 어깨선이 정확히 맞는 네이비나 차콜 색상의 재킷은 어떤 바지와도 잘 어울립니다. 어깨선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재킷을 입어도 맞지 않는 옷처럼 보입니다. 재킷을 고를 때는 어깨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어깨선이 실제 어깨 끝부분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너무 크면 둔하게 보이고 너무 작으면 답답해 보입니다. 소매 길이는 손목뼈가 살짝 보이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안에는 흰색 셔츠나
얇은 니트를 매치하면 좋습니다. 아래는 슬림핏 면바지나 다크 데님을 입으면 깔끔하고 젊어 보입니다. 재킷 단추는 앉을 때는 풀고 일어설 때는 위쪽 하나만 잠그는 것이 예의입니다. 색상 선택도 중요합니다. 네이비는 가장 무난하고 활용도가 높습니다. 검정과 달리 너무 무겁지 않아서 다양한 상황에서 입을 수 있습니다. 차콜 회색도 좋은 선택입니다. 브라운이나 베이지 계열은 부드러운 이미지를 원하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가을 니트입니다. 너무 두꺼운 스웨터 대신 울 혼방 브이넥이나 라운드넥 니트를 추천합니다. 혼방 소재는 관리도 편하고 형태도 잘 유지됩니다. 브이넥 니트는 안에 셔츠를 받쳐 입으면 격식 있는 자리에도 어울립니다. 셔츠 컬러가 살짝 보이게 하면 단정한 느낌이 납니다. 단독으로 입으면 캐주얼한 모임에도 좋고요. 라운드넥은 목 부분이 편해서 일상적으로 입기 좋습니다. 색상은 그레이, 브라운, 카멜처럼 따뜻한 계열이 얼굴을 밝게 보이게 합니다. 너무 밝은 색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중간 톤으로 선택하세요. 검정은 무난하지만 얼굴이 어두워 보일 수 있습니다. 니트를 고를 때는 어깨선과 품 사이즈가 중요합니다. 너무 꽉 끼면 배가 도드라지고 너무 헐렁하면 늘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팔을 움직여 봤을 때 당기지 않을 정도의 여유가 적당합니다. 세 번째는 캐주얼 점퍼입니다. 항공 점퍼 스타일이나 스탠드 칼라 점퍼는 활동하기 편하고 배 부분도 덜 강조됩니다. 운동할 때나 가벼운 외출에 입기 좋습니다. 기장은 허리나 엉덩이 위 정도로 골라야 다리 비율이 좋아 보입니다. 너무 긴 점퍼는 다리가 짧아 보이게 만들고 너무 짧으면 배가 강조될 수 있습니다. 적당한 길이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재는 바람막이 역할을 하면서도 너무 두껍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너무 두꺼우면 부피가 커져서 둔해 보입니다. 가벼우면서도 보온성이 있는 소재를 선택하세요. 색상은 네이비, 블랙, 카키, 그레이 같은 무난한 색이 활용도가 높습니다. 너무 밝은 색이나 형광색은 나이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안에 입는 옷으로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패딩 조끼입니다. 남성에게도 잘 어울리고 실용적입니다. 셔츠 위나 니트 위에 걸치면 보온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팔 움직임이 자유로워서 활동하기도 편합니다. 너무 부풀어 오른 디자인보다는 슬림한 라인이 좋습니다. 몸에 적당히 맞는 사이즈를 선택하면 깔끔해 보입니다. 지퍼는 목까지 올리지 말고 가슴 정도까지만 올리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색상은 블랙이나 네이비를 선택하면 무난하게 매치됩니다. 갈색이나 회색도 좋은 선택입니다. 너무 밝은 색은 피하고 차분한 색조를 골라보세요. 패딩 조끼는 레이어드 스타일링에 특히 유용합니다. 셔츠 위에 조끼, 그 위에 재킷을 입으면 멋스러운 층 입기가 완성됩니다. 간절기에 체온 조절용으로도 좋고요. 남성 아우터는 바지와의 매치가 중요합니다. 재킷에는 면바지나 울바지가 잘 어울리고 캐주얼 점퍼에는 청바지나 카고 바지가 좋습니다. 코트는 정장 바지와 매치하면 격식 있어 보입니다. 바지 핏도 중요합니다. 너무 꽉 끼는 스키니는 부자연스럽고 너무 헐렁한 와이드도 나이에 맞지 않습니다. 적당히 몸에 맞는 슬림핏이나 스트레이트 핏을 추천합니다. 바지 색상은 아우터보다 한 톤 어둡게 선택하면 안정감이 있어 보입니다. 밝은 재킷에는 어두운 바지, 어두운 재킷에는 중간 톤 바지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발 선택이 중요합니다. 너무 둔한 스타일보다는 로퍼, 첼시 부츠, 깔끔한 스니커즈를 추천합니다. 로퍼는 재킷이나 니트와 잘 어울리고 첼시 부츠는 코트와 매치하면 세련되어 보입니다. 스니커즈는 캐주얼한 아우터와 잘 맞습니다.
너무 화려한 디자인보다는 단순하고 깔끔한 스타일이 좋습니다. 흰색이나 회색 스니커즈는 활용도가 높습니다. 바지 밑단 길이는 발목이 살짝 보이는 정도로 맞추면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너무 길어서 신발을 덮으면 다리가 짧아 보이고 너무 짧으면 어색해 보입니다. 구두를 선택할 때는 너무 뾰족하거나 둔한 것보다 적당한 라운드 토가 편하고 무난합니다. 색상은 브라운이나 블랙이 기본이고 아우터 색상과 조화를 이루도록 선택하세요. 아우터는 단순히 몸을 덮는 옷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아우터를 입느냐에 따라 젊고 생기 있어 보일 수도 있고 피곤하고 나이 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아우터와 체형별 코디 방법을 참고해서 여러분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아보세요. 중요한 것은 억지로 젊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이에 맞는 품격과 우아함을 찾는 거예요. 너무 완벽하게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그리고 나답게 입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스타일입니다. 옷은 내면의 자신감을 드러내는 도구일 뿐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걸어 나가면 어떤 옷을 입어도 빛이 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당장 옷장을 열어서 어떤 아우터가 필요한지 점검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도 충분히 멋지고 세련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팁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분명 주변에서 요즘 더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듣게 될 거예요. 옷 참 잘 입으신다는 칭찬도 함께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 아름답고 멋진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